네, 안녕하세요. 그리스수학 831 원장 남덕우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 저희는 수학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학교는 정화중학교입니다. 정화중학교 시험을 보신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봤나 라는 것들을 조금 보면서 다음 시험을 좀 대비하고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기조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시험을 대비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덧붙여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분석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원별 분석표예요. 문제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중난이도 문제들이 조금 많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 맞죠? 중난이도 문제가 좀 많아. 그리고 여기 서술형도 보면은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조금 많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라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검정색이 나와버리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난이도는 조금 낮았다. 우리가 평상시에 유형 공부만 조금 많이 해줬어도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름분포가 나와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만 조금 배점이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그냥 골고루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시험별 문항 분석인데 지금 보시면은 적중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원내에 있는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했을 때 그 자료에서 시험에 등장한 문제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정말 유사한 게 많이 나왔더라 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조금 해놓은 거예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줄 거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링크로 달려있는 블로그를 보시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험범위라든지 단어별 문항수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술형 먼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골고루 나왔어. 다른 학교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다 보니까 서술형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내에서 공부하는 과정은 어느 학교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의 문자와 이등분선을 활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간단했지만 어쨌든 길이를 문자로 표현해서 너희들이 수식으로 만들 수 있니?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출제 문제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외심과 내심 정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관련한 개념의 완전한 이해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기본 유형인데 이거 지금 현재 중학교들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번은 여러 사각형들에 대한 포함관계,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중점 연결로 도형 인지를 해야 되는, 이렇게 도형의 모양이 뭐가 나오니?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는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다른 학교들은 평행사변형이 조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이 그냥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그냥 도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냥 막 많이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리고 응용폭이 좀 낮았어. 너희들한테 머리를 막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수를 줄이는 게 포인트였다. 왜냐면 무난한 문제들이니까 내가 실수만 안 하면 점수대는 확실하게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득점 쪽에서는 어쨌든 객관식 8번, 서술형 1, 2번이 나왔는데
꼼꼼한 삼각형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점이 높게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1, 2번에서는 기하적 요소를 대수적으로 이제 표현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림을 보고 식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을 좀 잘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고등학교 가시면은 이 부분이 진짜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도형 보고 식 세우는 이 과정, 이거 연습 많이 해 놓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단순함기 노. 단순함기만 하면은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게 선생님들이 유도를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해서 푸는 것보다는 원리 위주의 개념이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경향 알아봤고, 전체적인 총평은 여태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줄 건데, 문제 특징은 낯선 도형이 없었다. 그냥 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되는 형태였다. 도형들도 우리가 많이 보는 아이들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도형의 성질을 암기를 무조건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험이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요거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암기해가지고 무조건 풀게 하는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거야. 특히나 고등학교 가면 그거 훨씬 더 심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 푼다라고 해주시면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다 섭렵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해줌으로써.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본다고 하면 서술형 배점 자체가 이제 50점으로 많이 높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서술형이 진짜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확신을 갖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더 해놨냐면 서술형은 막 우왕좌왕이 아니죠. 그냥 난해하게 전부 다 늘어놓는 건 아니에요. 중요 포인트들만 있으면 그 서술형에 대한 점수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요 요소들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잖아. 그래서 학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은 그거를 쪽집게같이 이렇게 뽑아내는 것들을 엄청 잘한다 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오늘 요 내용 보면서 느껴졌죠. 무난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반복하고 개념 같은 것들은 좀 꼼꼼하게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서술형이 좀 많이 나오니까 내가 꼼꼼하게 쓰되 요소별로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아직 시험 많이 남으셨을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시험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중학교 친구들은 요거 참고하시면서 시험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